눈으로 보이는 거는 누렇냐 하얗냐, 반짝반짝하냐, 치아랑 색깔이 비슷하냐, 이런 차이지만 눈으로 보이지 않는 큰 차이가 존재해요. 이런 것들이 치아의 수명을 결정짓는 거지, 금을 선택하면 10년을 쓰고 지르코니아를 선택하면 5년을 쓴다, 이런 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안녕하세요. 서울 S치과 최승원 원장입니다. 오늘은 진료하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게, 크라운을 씌울 때, 크라운 치료하실 때 이거를 금으로 할지 아니면 요즘 많이 쓰는 지르코니아가 좋은지, 혹은 예전에 쓰던 메탈 세라믹이랄지, 이맥스란 재료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어떤 거를 선택해야 되는지 고민도 많이 되시고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거는 정답이 있는 거는 아닐 것 같은데, 그냥 제가 저희 치과 의사로 살아오면서 했던 경험들에 비추어 볼 때 어떤 재료가 장단점이 있고 어떤 재료의 장단점과 어떤 재료를 선택하는 게 좋을지 제 나름의 가이드라인이라고 할까요? 일단은 크라운 재료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바에 대해 안내해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금이냐 지르코니아냐, 처음에 말씀드렸던 메탈 세라믹이나 아니면 이맥스 같은 재료들도 많이 쓰이기는 하는데, 요즘에 이제 대부분 선택하는 게, 이제 저도 임상에서 보면 요즘에는 거의 금이나 지르코니아 둘 중에 하나를 많이 고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금과 지르코니아의 차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크라운이라는 건 아시는 것처럼 치아가 이렇게 있을 때 신경치료를 한다든지 아니면 치아가 많이 상했다든지 충치로 인해서, 이래서 이제 치아의 형태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 이런 식으로 이제 치아를 삭제를 하고, 여기에 맞춰서 이제 깎인 부분만큼 재료는 금이나 지르코니아를 이용해서 이렇게 껍질을 만들어서 뚜껑을 이제 씌우는 치료잖아요. 이런 크라운이 구강 내에서 정확하게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3가지의 갖춰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깎았을 때 치아가 이렇게 깎이고, 확대해서 보면 치아가 이렇게 깎여 나가고 여기 경계가 생기잖아요. 이 경계를 저희가 이제 마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크라운이 딱 씌워지게 되는데 이 부분이 잘 맞아야 돼요. 첫 번째는 마진의 적합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크라운은 이제 주변에 치아들이 존재하잖아요. 여기에도 어금니가 이렇게 있을 건데, 그러면 주변 치아와 맞닿는 접촉점이 생기겠죠. 이걸 이제 인접면 접촉이라고 표현하는데, 인접면 접촉의 적절함. 인접면 접촉이 너무 빡빡하면 주변 치아들이 일종의 교정력을 받아서 뒤로 밀리는 현상이 생길 거고, 너무 느슨하면 음식물이 끼어서 이쪽에 잇몸에 자꾸 붓고 염증이 생기는 일이 생길 거고, 그래서 적절한 정도의 인접면 접촉을 이루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크라운은 주변 치아도 있지만 맞물리는 치아들도 있잖아요. 아랫니면은 윗니면은 아랫니가 이렇게 맞물릴 텐데, 위아래 맞물리는 저희가 이제 교합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맞물리는 점들이 적절한 교합을 형성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크라운이 오랫동안 기능을 하려면 이러한 마진의 적합도와 인접면의 적절한 접촉, 그리고 교합, 이 3가지 요소가 잘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금리, 골드 크라운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린 마진, 인접면 접촉, 교합력, 이 3가지를 이루기가 용이해요. 치아를 삭제를 하고 크라운을 이렇게 만들어서 씌우게 되는데, 본을 정확하게 떴다면 이제 마진이 잘 모형에 표시가 될 거고, 여기에 맞춰서 금을 이용해서 주조를 해서 만드는데, 이 금이라는 게 주조 정확성이 굉장히 좋은 금속이어서 주조 정확성이 아주 좋습니다. 주조 정확성이 좋다는 얘기는, 녹여서 이제 금리로 만드는 과정은 유튜브나 이런 데 찾아보시면 아실 텐데, 키워드는 참고로 골드, 크라운, 랩, 프로시저, 이런 식으로 검색창에 넣어가지고 찾아보시면 금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동영상으로 유튜브에 되게 많은 동영상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텐데, 이렇게 왁스를 이용해서 크라운을 만들고 이걸 녹여서
그 공간으로 금을 주조해서 이제 금리를 만들게 되는데, 녹여서 액체 상태였다가 고체 상태로 변할 때 이 체적 안정성이나 이런 게 되게 좋아서 저희가 이제 금을 치과에서 수복용 재료로 많이 쓰고 있는데, 정확하게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마진의 적합도도 좋고 인전면 접촉도 잘 유지할 수가 있고, 교합에 대해서도 금이라는 게 마모되는 정도가 되게 비슷해요. 자연 치아와 금은 마모되는 정도가 되게 비슷해서, 쉽게 말하면 금이랑 자연 치아를 문대는 모습을 상상을 해보신다면 되게 비슷하게, 심지어는 금 쪽이 더 많이 갈리지 자연 치아를 되게 보호하는 쪽으로 강도가 그렇거든요. 너무 단단해도 좋지 않고 너무 물러도 좋지 않은데, 금은 치과용 그 보철 재료로 되게 적절한, 아주 적절한 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마모 저항성을 가지고 있어서 금리를 했을 때 맞물리는 치아가, 우리가 이제 금리를 끼면서 교합을 맞추는데 이게 사람이 하는 거라서 정확한 교합을 맞추는 게 쉽지가 않고, 어딘가에는 뭐 높은 점이 생길 수도 있고 한데, 이런 높은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입안에서 사용하시다 보면 금 자체가 마모가 되면서 스스로 맞물리는 교합도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금을 많이 선호를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술자가 100% 완벽한 진료를 할 수는 없어요. 그건 어떤 술자도 마찬가지일 텐데, 이런 술자가 100%의 진료를 못했다고 하더라도 금이라는 재료가 그 나머지를 어떻게 보면 채워준다 라는 의미를, 그런 식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금이라는 재료가 술자의 에러를 어느 정도 보상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마모 저항성과 그 주조 정확성, 주조했을 때, 녹여서 치아를 만들었을 때 이 정확도 이런 것들을 따졌을 때 금 자체가 재료로서는 되게 좋은 재료예요. 금의 또 다른 장점은 금 자체가 되게 무르고 쉽게 깨지거나 이러질 않기 때문에 얇게 가공이 가능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치아가 있으면 크라운을 위해서 이렇게 삭제를 하잖아요. 이렇게 삭제하는 게 교과서에 보면 삭제의 양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뭐 마진 쪽으로 내려가면 0.7mm 정도, 이 축면은 1mm 정도, 그다음 교합면 중에서도 반으로 나눠서, 왜냐면 윗니가 있고 아랫니가 있으면 옆에서 봤을 때는 위아랫니가 이렇게 물리잖아요. 그래서 윗니의 바깥쪽, 아랫니의 안쪽, 여기는 실제 우리가 씹을 때 아주 힘을 많이 받는 부분은 아니고, 윗니의 안쪽과 아랫니의 뺨 쪽, 윗니의 입천장 쪽과 아랫니의 뺨 쪽, 이 반이 이제 씹을 때 가장 힘을 많이 받는 부위라서, 힘을 많이 받지 않는 부위는 1.0, 힘을 많이 받는 부위는 1.5, 이런 식으로 삭제량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삭제량에 준해서 이를 깎게 되면 굉장히 많이 삭제가 돼요. 지르코니아 크라운을 위해서 치아를 삭제한 사진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원래 치아보다 되게 많이 깎았다고 느껴지실 거예요. 이제 실제적으로 이 정도의 삭제량은 교과서에 나오는 금리를 위한 삭제량에 거의 준할 만큼 그렇게 실제적으로 많이 깎은 거는 아니거든요. 근데 막상 입안에서 보면 되게 많이 삭제한 것 같고, 저도 이제 치아를 다듬으면서 보면 너무 많이 깎는 거 아니야? 이런 정도의 생각이 들 때까지 깎았을 때, 그때가 바로 교과서에서 얘기하는 적절한 삭제량이 나왔을 때입니다. 그래서 지르코니아를 위해서는 이거보다 더 깎아야 되는데, 이게 지금 치아가 너무 얇게 남아있고 삭제량이 너무 많아지면 치아 자체의 강도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삭제를 이 정도만 했었는데요. 이게 많이 깎은 것처럼 보여도 이게 이제 금리를 위한 표준 삭제량 정도 되는 삭제량이고요. 지르코니아는 금보다는 조금 더 많은 삭제량을 요해요. 금의 표준 삭제량에서 한 0.3mm 정도, 뭐 책에는 0.5씩 더 깎아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한쪽에 0.5면은 전체적으로는 1mm를 더 깎아야 되니까 이거보다 삭제량이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서양인들 기준에, 서양인들은 되게 치아가 커요. 백인들이나 흑인들 보면 치아가 되게 큰데 한국 사람들은 치아가 되게 작거든요. 그래서 외국 교과서에 나온 거 거기에 준해서 깎으려면 너무 많이 깎고 치아가 남는 게 없어져서, 치아 자체가 너무 많이 깎이게 되면 그 치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가 강도 자체가 떨어져서 잘 쓰다 갑자기 치아 목이 뭐 깨진다든지 이런 불상사가 일어날 수가 있어서, 일단 삭제량은 그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어느 정도 조절은 하고 있는 편입니다. 금리가 아무래도 지르코니아보다는 삭제량이 적다, 이런 장점도 무시할 수가 없죠.
뭐 0.3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0.3만 하더라도 사방으로 치면은 0.6mm씩을 덜 깎아도 되는 거니까. 그리고 0.6mm라는 게 굉장히 적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구강 내에서 1mm는 굉장히 큰 수치거든요. 1mm라는 게. 그래서 이 1mm를 더 깎느냐 덜 깎느냐가 그 치아의 경도나 이런 거에도 굉장히 그 연관이 있답니다. 모형상에서 금니를 제작해서 이뤄낸 모습이고, 이거는 이제 치아를 다듬은 그 금니를 만들기 위한 치아에 삭제한 모형입니다. 보시면 이제 이렇게 치아가 다듬어져 있는데 금은 지르코니아에 비해서 삭제량이 많이 적어요. 그래서 그만큼 치아 조직들을 좀 더 보존할 수가 있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또 금니의 장점이 되겠죠. 두 번째는 옆에서 본 모습인데, 금니가 이게 이제 저희가 맞은 이렇게 치아의 경계부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이제 깎인 경계가 보이는데, 확대를 하면 원래 이제 엄밀하게는 치아에서 이런 식으로 경계가 어느 정도 두께를 갖게끔 해서 이 위에 크라운이 올라가면 크라운이 경계 부위에서도 이 정도의 두께는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만큼 두께를 갖게 해서 치아를 다듬고 거기에 맞춰서 기공물을 만들어라, 이런 이제 내용들이 있는데, 실제 임상에서 제가 이제 수명에 다해서 다른 크라운을 제거한다든지 해서 봤을 때 이렇게 삭제량이 제대로 지켜지는 경우가 드물어요. 일단 금 자체의 그 삭제량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정도의 삭제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거의 드물거든요. 일부러 많이 깎을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의 삭제는 해줘야 치아를 깎은 만큼 이제 금으로 그 공간을 채워서 크라운이 들어가게 되는 건데, 이 삭제량이 너무 적으면 그만큼 금이 얇게 들어가고, 얇은 부위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간이 지나면서 금 자체가 마모가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너무 얇게 크라운을 제작했을 때는 마모가 되면서 구멍이 나고, 그것 때문에 이제 크라운을 다시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10년, 20년 쓰면서 어느 정도 마모도 감안했을 때 금니가 오랫동안 구강 내에서 기능하려면 이 정도의 두께는 필요하다. 금의 두께를 그 정도를 유지하기 위해선 치아가 그 정도가 삭제되어야 한다. 그런 내용들이 이제 오랫동안 보니까 시행착오를 겪어서 그 정도는 삭제해야 된다라고 나온 게 이제 그 삭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인데, 실제 우리가 아까도 이제 한국 사람들은 치아가 워낙에 작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지켜지는 경우가 많지는 않거든요. 실제 임상에서는 삭제량이 기준보다는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삭제량이 적다 하더라도 금 자체가 되게 얇게까지 가공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딱 맞추는 게 가능해요.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여기는 삭제량의 가이드라인을 지켜서 이렇게 깎았어요. 여기는 삭제량의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못하고 이렇게 크라운을 다듬었다고 칠게요. 그러면 여기는 이 경계 부위에서의 두께가 어느 정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치아가 원래 외형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가공하기가 좋은데, 이렇게 얇아지면 여기가 너무 얇기 때문에 금이 아닌 다른 재료로는 치아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형태가 왜 중요하냐면, 뿌리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이 라인, 이게 평평하게 쭉 잘 올라와야 음식물 같은 게 여기에 끼지 않고 잇몸에 염증이 생기지 않으면서 보호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얇게 깎았을 때 금이 아닌 다른 재료, 특히나 그 메탈 세라믹 같은 재료는, 메탈 세라믹은 구조가 치아가 이렇게 있으면 속에 크라운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크라운 내부를 일단은 자연 치아를 감싸는 금속재가, 금속 껍질이 이렇게 있고, 이 위를 도자기로 다시 한번 쌓는 식의 구조거든요. 근데 도자기라는 게 잘 깨져요. 특히 얇으면 더 잘 깨져요. 근데 치아의 삭제량이 부족한 경우에 여기는 골드 크라운이라면 그래도 얇게, 최대한 얇게 가공해서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데, 이걸 메탈 세라믹으로 하려면 메탈의 두께 플러스 도자기가 깨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삭제량과는 무관하게 경계 부위에서 기공을 하다 보면 최소 필요한 두께가 있어요. 메탈 세라믹을 크라운을 할 때는 이 맞은 부위에서 이런 삭제가 아니라 거의 이런 식의 삭제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금속도 들어가고 도자기도 올리면서 그냥 이렇게 스트레이트로 올라가게 기공을 할 수가 있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얇게 깎았을 때는 메탈 세라믹은 그래도
그냥 하면 깨지기 때문에 또 색도 내야 되니까 두껍게 나갈 수밖에는 없고, 그러면 크라운이 뿌리에서 부드럽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턱지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는 이제 밑에 음식물도 많이 끼고 항상 잇몸이 부어있고 이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크라운을 만들 때 항상 그 기준의 삭제량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진은 이제 크라운을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크라운을 제거한 직후의 모습입니다. 기존에 이렇게 이제 치아가 삭제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옆에서 바라본 모습이에요. 이제 마진이 어딘지 분명치가 않고 그림을 그려보면 치아가 이렇게 있을 때 치아를 삭제하는데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두께를 가질 수 있는 마진 부위를 형성한 게 아니고 일자로 올라가는 이런 식의 되게 얇은 마진이에요. 이렇게 얇은 마진으로 형성된 그 치아들을 임상에서 굉장히 많이 만납니다. 제가 크라운을 하기 위해서 혹은 크라운 재치료를 하는 경우에 크라운을 제거해보면 거의 대부분 이렇게 얇게 깎여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삭제량이 이렇게 적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뿌리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이 형태, 원래 치아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되게 잇몸 건강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삭제량이 적은 상태에서 강도를 어느 정도는 갖고 있으면서 최대한 얇게 가공할 수 있는 거는 재료가 금밖에는 없어요. 다른 지르코니아랄지 아니면 메탈 세라믹이랄지 처음에 말씀드린 이맥스 같은 재료들은, 메탈 세라믹은 잇몸 부위에 기본 두께가 어느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삭제량이 적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이렇게 턱지게 제작될 수밖에는 없는 형태의 크라운이고요. 지르코니아도 마진 부위를 메탈 세라믹에 비해서는 얇게 가공할 수 있지만 금같이 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렇게 얇게 한다는 게 좋지는 않아요. 좋은 경우는 아니고, 사진을 보시면 그 치아를 재제작하게 됐던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금이 찢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삭제량은 어느 정도는 갖고 있어야 그 크라운 자체의 두께도 유지를 할 수 있고 강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삭제량은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임상적으로 볼 때 실제로 필요한 삭제량만큼 치아가 깎여 있는 경우는 또 자주 보기가 힘들어요. 아무래도 이제 치과 의사들이 이를 깎으면서 너무 많이 깎는 거는 다들 피하려고 하거든요. 왜냐면 너무 많이 깎으면 치아가 너무 약해지는 것 같고, 처음에 제가 치아를 깎을 때, 제가 이제 수련이 때 레지던트 1년차 때, 이건 제 경험인데요. 처음에 이제 크라운 위에 수채를 깎는데 죄 짓는 느낌이 조금 들었어요. 이거 이렇게 깎아도 되나? 이 치아를 이렇게 깎아도 되나?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이제 계속 공부를 하고 임상 경험도 쌓이고 하면서 이게 죄 짓는 느낌이 아니고, 이 치아가 이 크라운을 했을 때 오랫동안 기능을 할 수 있으려면 그 크라운의 두께가 필요하고, 그러려면 최소한의 필요한 삭제는 이루어져야 되는구나 라는 걸 이제 알게 되었는데, 그렇게 삭제량의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시간 지나면서 이렇게 심지어 크라운이 찢어져 버리는, 너무 얇아서 찢어져 버리는 그런 불상사도 생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벗겼을 때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찢어져 있다 보니까 틈으로 균이 들어가서 속은 다 상해 있고 치아가 많이 망가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경계부도 어느 정도의 두께감이 있는 경계부 마진이 아니라 얇게 형성된 마진이어가지고 여기에 맞춘 크라운은 결국엔 얇게 제작될 수밖에는 없는 상태였고, 그래도 금이니까 그런 크라운을 제작이 가능했던 거지, 이렇게 삭제량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다른 재료로는 크라운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삭제량에서의 장점이 이제 금리의 장점이 될 수가 있겠죠. 또 제가 크라운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뿌리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그 라인, 그거를 원래 자연치아와 똑같은 형태로 어느 정도의 삭제량을 감안하고 만들 수 있는 거는 역시 금이 가장 좋아서 이제 금을 선호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번에 처음 크라운을 제거했을 때 씹는 면에서 바라본 모습이고요. 이제 이거를 임시치아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이제 다시 추가적으로 치아 형태를 다듬은 다음에 찍은 사진입니다. 처음 사진이랑 비교해 보시면 삭제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고, 이게 이걸 사진을 봤을 때 이렇게 많이 깎았다가 아니라 크라운이 들어갈 만한 공간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치아를 다듬은 거고 경계 부위를 형성을 해준 거고, 처음에 계속 강조드렸듯이 어느 정도의 크라운의 두께가 필요합니다. 입안에서 오랫동안 기능을 하려면.
그래서 그 크라운의 두께를 확보하기 위한 치아 삭제를 한 건데, 금리를 위해서는 이만큼인데 이제 지르코니아를 하기 위해서는 이거보다 조금 더 깎아야 되니까 이제 삭제량이 조금 더 많아질 수밖에 없죠. 재료의 차이로. 그래서 금을 많이 추천드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은 골드 크라운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은 지르코니아에 대한 얘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